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론 뽀개기 첫 강의인데요. 이 서론 뽀개기 강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어 문제를 풀 때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지문의 특성상 서론부터 어려운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독해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서론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지문을 대충 읽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서론을 조금 우리가 잘 독해를 해서 뒤에 글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까지 미리 조금 틀을 잡는 연습을 해보고자 이 서론 뽀개기 시리즈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서론만 독해를 해서 그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영어 지문의 특성상 서론에서 틀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틀이라는 것은 글쓴이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죠.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서론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아닌 지문도 많죠. 고난도 문제인 경우. 하지만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서론만 읽고 글의 흐름을 예측하는 연습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초급 지문은 우리가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 정도로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중급 지문은 주장, 요지는 빼고요. 주제, 제목, 빈칸 요 정도 선에서 해보면 될 것 같고, 고급은 이제 빈칸, 순서, 문삭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 유형은 달라질 수 있고요, 분명.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이 구모가 좀 쉽게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20번 문제는 더 쉽겠죠. 그래서 초급 강의를 일단 제가 한동안 좀 찍어 올리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은 그때부터 중급, 고급도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자, 주장 문제의 서론 뽀개기 1 시작하겠습니다. 주장 요지 문제는 사실은 문제 난이도가 쉬울수록 글을 부분적으로만 읽어도 쉽게 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주장 요지 문제의 경우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잘 드러나는 지문이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이미 틀이 정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 뽀개기 강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고력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티칭하고 싶은 것도 단순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이 영어 지문을 통해서 사고력과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글의 앞부분을 읽고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하고 내 예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우리가 사고력을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서론 뽀개기 강의는 한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 정도만 읽겠습니다. 길어야 세 문장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 읽으면 서론이 아니겠죠?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문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truth is essential이라고 시작되는 지문이고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however,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의 essential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주장 요지 문제를 풀 때 필수 단어입니다. 첫 번째 essential이라는 단어는 필수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정말 필수적이죠. 필수적인이라는 뜻으로 지문에 나오면은 주제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요런 애들. 자, 그 다음에 however 이라는 연결사는 역접의 연결사고요. 역접의 연결사는 앞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나왔던지 간에 얘가 나오면 리셋이 되고 새로운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보통 앞부분의 내용을 반전을 시켜서 또 다른 주제문을 등장시킬 때 글쓴이는 however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essential이 나오고 however이 나왔기 때문에 however 앞문장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중요성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however 문장보다는. 그런 것들을 먼저 잡고 우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먼저 truth is essential부터 읽어볼게요. 자, 서론 포객의 강의는 짧게 진행을 할 거예요. Truth is essential for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s it serves as the foundation upon which reliable and accurate understanding is built. 자, 첫 번째 문장 꽤 길죠? 자, 진실이라는 것은 혹은 진리죠. 진실 혹은 진리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뭐에? 진보와 그 다음에 발달에. 지식의 진보와 발달에 진실 혹은 진리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론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는 지식의 발달과 진보에 필수적이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as는 이유로 한번 봅시다. 그것은, 자, it은 누굴까요? truth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serves as the foundation. serve as는 뭐뭐로서 기능하다, 작용하다로 보세요. work로 보시면 됩니다. foundation, 어떤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foundation 화장품 있죠? found라는 설립하다, 기반을 세우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의 명사형입니다. find, found, found가 아닙니다. foundation, upon which부터 built가 foundation 수식합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지식의 발달과 진보에 필수적인데 이 진리는 기반으로 작용한대요. upon which, 그 기반 위에서 reliable, 신뢰가 가는, 믿을 만한, accurate, 정확한 어떤 이해가 is built, 만들어진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진리라는 것은 지식의 발달과 진보에 필수적이며 왜냐하면 그 진리라는 것이 믿을 만하고 정확한 이해가 만들어지는 그 기반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이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조금 꽤 긴 문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지금 어떤 작업이 거쳐져야 되냐면은 글의 소재와 거기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파악하는데 이것을 상당히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글의 소재부터 파악해 볼게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내가 긴 영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다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도 못 풀어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간소화하는 내적인 패러프레이징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문장이 꽤 길어요. 진리는 그 믿을 만하고 정확한 이해가 만들어지는 어떤 기반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식의 발달과 진보에 필수적이다. 이거를 우리말로 직역을 해서 나열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의미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도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직역을 해서 그 직역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긴 문장을 나름 읽었어. 그리고 두 가지를 파악해요. 이 문장의 주인공, 소재는 누군가요? 진리죠.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글쓴이 의견은 뭡니까?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너무 어렵게 읽으려고 하세요, 보통. 왜 그러냐면은 글을 직역을 해서요. 그 직역된 한국어 문장을 100% 이해하려는 식으로 영어 독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영어와 한국어가 1대1로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다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문장에 쓰인 어떤 미사여구라던가 뭐 예를 들면 분사구문 관계대명사절 이런 거, upon which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이드 정보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글의 핵심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공부가 아닙니다. 구문 연습, 문법 공부할 때는 이게 맞아요. 문법은 하나하나 다 봐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영어 독해를 해야 되는 수험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긴 영어 문장이라도 읽고 나면 주인공과 그 주인공에 대한 이 글쓴이, 글을 쓰는 사람의 태도, 의견,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의견을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보통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봅니다. 영어 지문의 특성상 이것을
글쓴이의 태도가 보통 긍정, 부정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간단하게 도식화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내기가 쉽거든요. 그래야 문제를 쉽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국어 비문학 지문은 이렇지 않습니다. 복잡한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간단하게 도식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 문장을 도식화하면 진리는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모든 문장에 있는 미사여구를 사이드 정보를 다 해석해서 진리라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다. 뭐 하는데 지식이 발달하고 진보하는데 진리는 좋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 미사여구를 다 습득을 해서 진리라는 것은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가 지어지는 그 기반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들어가면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보시고 필수적인 정보만 추려내는 연습을 사실은 영어 독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것은 진리는 좋은 거야. 지식의 발달과 진보에.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진리는 좋은 거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뒤에 역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들은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리셋이 돼요. 그래서 however 문장이 어차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미사 여구에 집착하면서 직역을 해가지고 이걸 이해하려는 친구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A라면은 그 A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이거를 돌아서 2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20분 만에 갈 수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갑니다. 진리는 좋대. 좋아. However, 그러나 그럼 여기서 뭔가가 뒤집어지겠네요. One of the greatest threat to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can now be found on social media platform. 이까지만 읽고 우리 글의 흐름을 좀 예측해 볼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주어가 여기까지네요.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은 조동사가 와서 티가 안 나는데 단수가 옵니다. 가장 큰 위협입니다. threat to 어디에 대한 위협? 어디에 대한 위협입니까? 지식의 축적의 가장 큰 위협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발달하고 진보하려면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접이 되면서 근데 지식이 축적되는데 뭔가 위협이 있대요. 그게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여기서 선생님은 주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진리라는 개념은 지식의 발달과 진보에 있어서 아주 좋은 거, 긍정적인 거, 필수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뒤집으면은 우리 지식이 축적되고 발달되고 진보되는 것에 있어서 위협이 뭘까요? truth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 흐름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죠? 지식이 축적되는데 가장 큰 위협은 뭐겠어?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의 축적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는 can be 뭐가 될 수 있냐면은 can be found on. 자, 요거는 이제 found 설립하다 그거 아니고 이제 found입니다.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SNS에서 발견이 되어진대요. 끝났네. 자, 끝났습니다. 자, 요까지만 읽고 우리 마칠 건데요. 뒤에 글의 흐름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지식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지식의 축적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진리가 중요하니까는 그 진리의 반대겠죠? 뭔가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SNS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대요. 그러면은 종합을 했을 때 SNS에 대한 이 사람의 의견은 뭔가요?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는 SNS는 진실되지 못하다. 그래서 지식의 축적에 큰 위협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틀이 다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2문장만 읽었는데도 글의 주제가 나름 잡혔습니다. 이 글은
지식의 축적 혹은 발달, 진보를 위해서는 진실된 게 중요한데, 그러나 이 지식의 축적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SNS다 라는 것을, SNS는 툴스하고 지금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의 소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되면서 동시에 의견은 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 예측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해롭다,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나머지가 흘러가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선지를 보면은 선생님이 두 번째 문장만 읽고 뒤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를 봤을 때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은 선지에 소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소재가 truth,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 문장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 SNS로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긍정이 아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지를 찾아본다면은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제일 지금 높죠. 왜냐면 3번을 읽어보시면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힘써야 된다. 왜? 소셜미디어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진실되지 못한다는 흐름으로 이미 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글의 답은 3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은 이 뒤에도 다 읽어보고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면 우리 구문 뽀개기 1에 나왔던 it is critical 대시라던가 이런 또 힌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문장을 더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거는 앞부분만 읽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두 문장만 읽어도 이미 글의 틀은 잡혔고, 그리고 선지를 봤을 때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지가 눈에 보인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 하면서 약간 조금 문제를 너무 요행을 바라면서 푸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사실상 맞고요. 왜냐면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정확성, 신뢰성,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게 이제 3번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은 맞습니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힘써야 된다. 왜냐면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없거든, 진실되지 못하거든, 이런 논리로 갑니다. 조금 요 큰 틀에서 글을 이해하는 연습을 오늘 해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서론 뽀개기 강의의 기획 의도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길어지네요. 짧게 끝내야 되는데, 이 강의를 기획한 이유는 문제를 바로바로 푸는 수업은 아닙니다만은 생각하는 사고력 연습을 하기 위해서고, 영어 지문이 앞에서 틀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문을 읽었을 때 앞부분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우리가 국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뭐 영어다 국어다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어든 국어든 논리라는 것은 세계 언어와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도구입니다. 이 논리라는 것은 그것을 연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